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집단 따돌림에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중고등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이 모여있는 직장 내에서 왕따, 집단 따돌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도 사실 직장 내 왕따 또 집단 따돌림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 채널 그 케이블 TV에 네. 그 어떤 신입 PD가 그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업무가 과도해서뿐만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이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직장 내 따돌림이 어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장 내 따돌림의 유형이 뭔지 네. 또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예방과 그 대책에 대해서 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라면 10명 중 1명 정도가 이 왕따를 경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그 심리학회지가 연구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그 수도권 기업 종사자 한 230명 중에 한 16.5%, 남자는 16.5%, 여자는 13%가 매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통계는 남자는 60%, 예. 여자는 한 46.6%로 조사돼 있죠. 그런데 네. 문제는 10명 중 1명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매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일 지옥으로 출근하는 거네요. 그렇죠. 직장에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출근하는 직장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가 어떻겠는가. 네.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그 PD처럼 그 극단적 선택을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그 집단 따돌림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유형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요? 이제 물리적 괴롭힘과 또 정신적 괴롭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상사가 결국 특정 직원한테 어려운 일을 몰아준다든지 또는 무슨 폭언을 한다든지 또는 모욕을 한다든지 거꾸로 직장 그 부하 직원들이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은근히 지시를 거부하거나 네. 또는 지시사항을 늦게 이행하거나 해서 또 그 집단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요. 예. 또 그 이외에도 무슨 뭐 간식을 사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사람 것만 안 사온다든지 또는 뭐 단톡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대꾸를 안 해서 네. 유령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톡방에서 그 사람 빼놓고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따로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는 특채 직원들을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공채 직원들이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기도 하고요. 예. 예, 또 뭐 인사를 해도 뭐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또 무슨 뭐 친구 맺기를 신청해도 아예 친구 맺기에 승낙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적인 이런 그 집단 따돌림 외에 그 범위로 또 유형을 나누면 그 직원 전체가 따돌림 하는 경우를 전따라고 그러고. 전따. 네. 네. 일부 한 반 정도 사람만 따돌림을 하고 그러면 반따. 반따. 네. 그리고 은근히 따돌리면 은따. 뭐 이런 식으로 그 집단 따돌림이 마치 그 중고등학교나 또는 초등학생들한테서나 있을 법한 이런 유치한 행동들이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따의 경우에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결국 이제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부서 재배치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전따를 당하는데 나는 전따를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전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거꾸로. 극복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계속 당하다 보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공격적인 성향이나 이런 좀 반발하는 일들이 어떤 강력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도 있습니까?
경기 그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그 사건이 발생돼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 자기가 다니던 공장에 불을 질러서 결국 그 상당한 재산 피해를 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왜 방화를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대놓고 자기를 무시하고 식사 시간에는 자기만 빼놓고 가니까 네. 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그게 힘들다 보니까 결국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서 결국 화재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 보면 사실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한 건당 사회적 손실 비용이 예.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단 따돌림을 유형과 또 유형에 따른 그 대책, 또 원인을 찾아서 그 대책, 또 예방책 이런 점에 대한 논의가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 내 직장 따돌림은 개인적으로나 회사, 사회 전체로 큰 피해를 모두가 입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법적으로 이런 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장애나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서 배상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 자존감이 낮아져 갖고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져서 그 직무에 대한 그 몰입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이나 개인 입장이나 또는 국가 입장에서도 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 따돌림이 심각하다면 국가적인 개입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어떤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권고안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은 없겠지만 그 권고안에 의하면 결국 직장 내 따돌림의 유형이 뭔지를 분석해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좀 강구하는 그런 경우를 좀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침해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 괴롭힘을 당하는 그 근로자가 사용자 측한테 이 점에 대한 사후 조치를 좀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도록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사는 따뜻한 말,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직장 내의 집단 따돌림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모든 조직에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사실 남을 비난해야 그 소집단의 결속력이 있고 그 결속력은 다른 사람을 집단 따돌림해서 어떤 희생양을 만들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이런 경우는 어느 집단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느 집단에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좋은 에너지를 상대한테 주는 그런 사람도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결국 집단 따돌림 이런 현상들이 점차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직장 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좀 많이 보완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의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조직원들을 성과를 내는 하나의 도구로만 보지 말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가족 내지는 동료로서 바라보는 이 생명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이런 면을 좀 극복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성희롱 문제의 경우에는 그 가해자만 책임이 있지 회사는 책임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성희롱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방치하면 회사의 책임도 인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단 따돌림도 지금은 가해자의 책임만 있지 회사의 책임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걸 방치했을 때는 회사의 책임도 부담케 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이런 방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다 보면 결국은 결속력이 저하돼서 그 각 개인들의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이 뭔지를 그 유형을 찾아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네. 또 가해자의 경우에는 부서 재배치를 통해서 떨어뜨려 놓고 또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피해 이게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해서 집단 따돌림을 예방하는 네. 그런 교육도 하고 또 집단 따돌림이 일단 발생하면 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해서 결국은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이런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회사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과 사후 조치도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모든 분야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